잘들 해주셔가지고 이제 저에게 15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협상과 코칭인데 협상 중에서도 이제 갈등과 관련된 협상 그쪽을 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등 전환이라고 여기 돼 있죠. 갈등 전환이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이제 갈등 해결, 갈등 해소 이런 여러 가지도 있었는데 갈등 전환이라는 그걸 보고 이 부분은 이제 코칭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관이 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갈등의 어떤 또 해결 방법에서 전환적 측면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축약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갈등 전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박지호 지금 박사과정 맡고 계신 분이 계신데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많은 지금 연구나 책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굉장히 신선하고 여러 학자들이 있지만 이제 폴 레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면은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갈등 해소, 갈등 해결과 갈등 전환을 대별해서 얘기를 한다면 원래는 그냥 다 같은 덩어리죠, 같은 덩어리. 그런데 이걸 구태여 좀 이 사람이 레더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바를 존중해서 만약에 대별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거죠. 이런 원치 않는 상황, 갈등 상황을 어떻게 중단시킬 수 있을까? 이쪽이 해결이라면 이 사람은 일단 중단하고 더 이어서 새로운 것을 읽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약간 좀 미래지향적이죠.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를 이렇게 봉합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어떤 연장성산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이제 관점이 있고 여기 내용 중심이랑 여기는 이제 관계 중심. 지금 아까 계속 관계 중심으로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기를 가져온 갈등에 대한 해결과 합의까지라면 갈등 전환은 해결책을 포괄하는 건설적 변화 프로세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갈등 해결에서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조금 이쪽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정의 개발은 그래서 눈앞에 닥친 문제의 긴급성에 영향을 받고 만들어지고 이거는 관계 속에서 포함된 시스템을 진단하고 다루는 데 관심을 가진다. 지금 아까 우리 한수원에 우리 정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약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1차 했던 것은 그 긴급성에 영향을 받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윈 루즈가 될 수 있었다면 여기는 조금 더 시스템적인 측면, 거기 이제 그 대표들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시민 단체들 그러니까 지역 단체들이죠. 지역 단체들로 들어가서 시스템을 진단하면서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는 나중에는 갈등 전환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긴 단기적이라면 여긴 장기적으로 시각이죠. 그 다음에 갈등 관점도 문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여기는 갈등을 주기적으로 흐름으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건설적 변화를 위해 갈등은 고조와 완화가 반복되는 흐름으로 갖고 간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도 제가 이제 여기 여러 기관의 그 갈등 담당자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갈등이 주로 이제 봉합 내지는 타협 아주 단기적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나면 그 기관 차원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올해는 그렇게 했어 이제. 그래서 끝났는데 내년에 또 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와. 그러니까 이게 해결된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의 반복인지를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연구를 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보면은 새로운 대안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시스템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갈등 전환이라는 건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해 당사자가 이렇게 A, B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적 쟁점이 있다고 했을 때 사안에 대한 입장이 부딪히면 이제 사회 갈등이 되는데 요걸 밑에 이제 이해 당사자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경제적 이해, 사회적 이해, 세계관이라는 것들에서 부딪힘이 있는데 이런 걸 다루지 않을 때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 전환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시스템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건 시스템 이론하고도 비슷하다. 왜 그러냐면 이런
아래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바로 시스템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이벤트 밑에는 패턴과 구조와 멘탈 이제 모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바깥으로 드러난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시스템적인 문제 이걸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이제 시스템 이론이에요. 시스템 역학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갈등 전환에서 활용되지 않았을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 얘기는 코칭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코칭할 때도 보면 고객의 문제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 밑에 깔려 있는 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항상 그 뒷면이 문제예요. 뒷면 겉이 아니라 겉은 이벤트에 불과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펀더멘탈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좀 이제 다루는 것 이걸 이제 전환이라는 말로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면 이분이 그 레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갈등 전환을 하려면 이런 차원의 얘기를 다 봐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구조적 차원, 문화적 차원. 여기 동의하시죠? 지금 사실 갈등 해결이나 갈등 문제를 하는 접근하는 데서 이걸 보고 있을 거야. 아마. 보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뭐 갈등 전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좀 이상해요. 폰트가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갈등 전환을 얘기를 하면서 제일 이제 강조해서 말하는 용어가 뭐냐면 렌즈예요, 렌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시각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시각을 바꾸자는 말로 아까도 그 서울대 어떤 교수님이 그 보는 눈을 바꾸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그 우리가 사회과학 운동에서 뭐 회복적정이라든지 비폭력대학 코칭 이런 분들이 다 보면은 관점이에요, 관점. 보는 눈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상대방을 어떻게 그 패션, 컴패션을 보고 어떻게 긍휼의 마음을 보고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회 갈등을 많이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인데 그거는 어느 방법론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저는 진리인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눈의 어떤 그 중요한 부분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자. 그래서 렌즈라는 말을 쓴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렌즈들이 코칭 질문으로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관점 전환 질문, 그 다음에 강점과 가치의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맥락, 그 다음에 연결 이런 질문들을 이제 코칭 질문에서 많이 하는데 이게 다 관점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 질문이 그 해당 당사자들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어떤 그 생각의 전환들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나중에 갈등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냥 제가 했던 것이 잠깐만 케이스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제가 코칭하면서 나는 갈등 전환 코칭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인지하고 뭐 코칭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거를 갈등 전환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A사인 경우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팀을 하나 맡았는데 그 팀이 이제 커요. 큰데 그걸 실이라고 얘기하죠. 그 실 안에 팀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팀장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이 회사에 이제 하청업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제 협력업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머징을 했어요. 머징을 하면서 이분들이 다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1팀, 2팀, 3팀, 4팀 팀장이 된 건데 그 위에 실장은 이제 원래 다른 실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 총괄하는 실장으로 임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냥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막 충돌이 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 일단 말을 안 들어. 새로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게 이 사람이 너무 고압적이라는 얘기예요. 나이도 좀 더 들고 이제 이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서상 부딪힘이 많은 거죠. 그래서 갈등 내용은 뭐냐면 실장인 본인과 말의 행동에 팀장들이 반발이 많고 소통의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실장의 일반적인 지시에 대한 반발이 있어요. 욱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 욱하냐면은 실장이 욱해. 이 사람이 굉장히 얌전하게 생겼는데 말을 좀 약간 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형편없이 하시면 어떡하세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아주 얌전하게. 그런데 좀 상처를 받고 있다.
업무 태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 먹은 그 이제 팀장들은 일을 안 해 그냥 아예.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불쾌고 인사를 이제 어필하고 싶지만은 리더십 평가에서는 또 불리하게 될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여기 보면 이제 코칭 주제가 뭐예요? 팀장들과 갈등을 해소하고 리더십을 회복하는 걸 원하겠죠. 근데 이걸 갈등 렌즈로 보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갈등 렌즈로 본다면 자기 인식과 행동 패턴, 그다음에 태도, 관점하고 또 가치 성찰.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죠. 요거 개인 관계 구조 문화적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접근을 한다고 본다면 개인적 관계적 구조적 문화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람은 그 좀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와서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이 사람들이 너무 대치를 하고 있다. 근데 관계적 차원에서는 자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자기 표현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구조적 차원에서는 인정 욕구가 좀 작동되고 있었고, 문화적 차원에서는 네 이게 케이스 A, 케이스 B가 바뀌는데 여기 좀 볼게요. 갈등 전환이 여기 잘못 미스타이핑이 되는데 아까 그분 지금 그 팀장, 실장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개인 관계 구조 문화가 이 사람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다음에 대화 소통이 약간 좀 그 굉장히 그 핵심 인재인데도 대화 소통의 기술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하는 부분이 더 낫다라는 이제 갈등 전환 측면에서 솔루션이 나오고, 근데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단체적으로 자기를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협력업체에 있을 때 했던 그런 문화를 이해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갈등 전환 차원에서의 그 노력을 하면서 해결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코칭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렌즈죠, 렌즈. 지금 여기서 되면 갈등 전환을 위한 그 이제 이 관점 전환, 이런 것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는 행동 습관, 태도 등을 좀 바꿔야 된다. 왜? 당신은 지금 오해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코칭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강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자기 표현 방식이 굉장히 좀 다이렉트하지만 이거를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도서를 이제 또 제공을 하고 그걸 읽고 뭐 그야말로 독서 코칭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하면서 이분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전환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것들도 보면은 저는 이제 코칭 전문가이기 때문에 코칭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또 갈등을 하고자 할 때 그 갈등을 해결하는 포인트 속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의사결정자들에게도 이제 갈등 뭐 전환 차원에서 코칭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생각의 전환, 렌즈를 가지고 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개인적, 관계적, 구조적,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케이스 1, 2가 이렇게 있었는데 간단하게 그냥 2는 뭐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보면은 변화 당사자는 물론 이제 코칭을 할 때 항상 본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변화 포인트도 보면은요, 대부분 갈등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이제 갈등 전환, 오해 불식, 협조 회복, 자신감 해소, 안정감 회복, 개인 인식, 언어, 자기 발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그 이제 인성과 그 인품 이런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것이 디스오더, 그것이 이렇게 뭔가 뒤틀리거나 왜곡되거나 뭔가 이렇게 오더되지 않은 디스오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나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건데,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 같은 결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그거 뭐 다 알아. 인간성 다 좋고 다 불쌍하고 알고 보면 불쌍하고,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 눈에 있는 이 갈등의 사건들, 그 다음에 뭐 학폭이면 학교 폭력 일어난 것들, 이런 것만 얘기를 하지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거 자체에 대해서 반항을 해요.
거부를 하고 저항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관계에 대한 이제 컨셉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보면은 학폭에서도 겉으로 들어가는 것만 얘기하려고 그러고 관계로 들어가려더니 서로 안 해. 뭐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아까 뭐 학부모가 내가 뭐 연락처가 없어서 못했다는 이런 핑계 대고 아니면 뭐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하는데 싸가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어쩌면 핑계예요. 내면에는 이렇게 직면하기 싫어하는 거죠. 직면하기 싫어하는 거고 그 회복적 정의도 보면은 그 지금은 가해자 중심의 우리가 사법이 있지만은 이게 자꾸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할 때도 이 가해자는 가해자고 피해자는 피해자고 그 둘이 잘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영원한 평행선으로 가는데 안 만나는 그 밑에는 뭐냐면 자 건물이 1층과 2층이 쌍둥이 빌딩이 있으면 그 밑에 지하는 어떻게 돼 있어요? 통에 있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밑으로 내려가면 통에 있는데 안 내려가려고 그래. 안 내려가려고. 근데 그걸 어떻게든지 같이 내려가게끔 하는 것. 그래서 회복적 정의도 쌍방을 만나게 하거든요. 만나게 해서 서클 이제 대화를 통해서 만나게 하고 있고 코칭도 그래. 코칭은 한 사람에게 우리가 코칭을 하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관계적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 관계적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당사자와 밑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접점을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오늘 좀 강조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전환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갈등 전환과 코칭에 대한 시사점. 코칭에서 다루는 갈등은 주로 개인 이슈죠. 양자 갈등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에 서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 양자 갈등 중 심리적 갈등은 양자를 대상으로 코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뭐 부부 문제 말씀하셨는데 부부 간의 갈등 코칭할 때는 부부를 같이 만나서 코칭을 할 때도 있어요. 따로 만나고 같이 만나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칭에서의 갈등 주제는 다른 이름으로 자주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코칭에서는 뭐 대부분 하는 게 갈등이 주제가 많죠.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감정 코칭, 관계 코칭, 문제 해결 코칭 이런 걸로 많이 바꿔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갈등 주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코칭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긍정적, 생산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갈등 전환이라는 어떤 개념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칭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 여기서 심화라는 게 뭐냐면 파국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뭔가 코칭을 좀 일찌감치 받게 되면은 이게 파국으로 가는 확률이 이제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예방적 효과가 크다. 코칭은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 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런 그 정말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갈등에서 한쪽 부분에 우리가 이제 맡아서 코칭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직접적 개입은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코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잘못 개입을 하면 오히려 그르칠 수 있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게 좋다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코칭과 컨설팅이 다른 부분에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보다는 전환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돕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갈등 관리에서는 일 현상보다는 사람의 중점을 두는 데 도움이 된다. 공공 갈등 퍼실리테이션에 그룹 코칭의 기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공공 갈등 퍼실리테이션이 있는데 그런 그룹 코칭하고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퍼실리테이션은 개입은 안 하고 그냥 회의만 돕잖아요, 그죠? 회의를 돕는데 그게 그룹 코칭의 어떤 좀 적극적인 차원이 좀 개입되면 어떨까 하는 점 생각도 해봤고요. 갈등과 협상을 코칭하게 되는 경우 성과를 목표로 코칭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전략적인 차원에서 함께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코칭 영역에서 갈등을 보다 좀 폭넓게 다룰 필요가 있고 갈등 영역에서도 코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 갈등 포럼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몇 년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갈등 포럼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갈등 이제 협의체가 아니고 뭐죠? 컨퍼런스 일종의 그죠? 굉장히 유명한 그 컨퍼런스인데 그거 말고도 몇 군데가 있는데 가끔씩 갈등 코칭이 거론이
되기도 하고 저도 뭐 참여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아직 좀 이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건 뭐냐면 갈등 쪽 공부하시는 분들이 코칭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면 너무 노말한 얘기들이에요. 그냥 뭐 잘해줘라 뭐 이런 얘기 보여. 뭐지? 뭐가 다른가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뭐가 다르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에요. 갈등 전환적인 차원에서 얼마나 안으로 들어가서 다룰 수 있는가. 근데 과연 지금 갈등을 우리가 관리하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차원에서 아까 이 표에 나와 있던 그러니까 갈등 전환 학자들도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느냐, 얼마나 이 부분을 다 갈등 해결해서 얼마나 이쪽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죠. 근데 이거보다는 이쪽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 신고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자꾸 어떤 때는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한참 이거 분위기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봉합. 네. 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만 그냥 해결하면 된 것처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갈등 전문가들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내고 이 안에 들어가서 좀 근본적인 펀더멘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사실 코칭적 접근법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